파트 4. 정보 신뢰성과 평가 악순환 대기업 사례 상세 분석 2100자. 1. 도요타 리콜 은폐 사건. 2000년대 후반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결함으로 다수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도요타는 내부 조사를 축소하고 리스크를 축소 인식하였다. 조사팀은 경영진 직속으로 운영되며 독립성이 결여되었고 결함 보고서는 법무부 부서 개입하에 제작성되어 심각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엔 HTSA 보고 의무도 지연되었으며 초기 대회 발표에서는 결함 원인을 운전자 조작 실수나 일부 모델의 문제로 축소 설명하였다. 이러한 은폐 행위는 미국 정부로부터 형사벌금 12억 달러 부과와 의회 청문회 소환으로 이어졌다. ESG 평가에서는 거버넌스지 부문 점수가 급락했고 사회S 부문에서는 소비자 안전권 침해가 심각하게 반영되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20% 이상 하락하고 장기적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렸으나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원인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초기 사내 조사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산업안전 데이터와 화학물질 노출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수년간 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은 장기화되고 공식적 사과와 보상은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비판이 확산되었고 국내외 언론이 장기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사회적 평판은 크게 하락하였다. ESG 평가에서는 사회S 영역의 인권보호 미흡이 두드러졌으며 거버넌스지 영역에서는 내부조사와 리스크 통제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건은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 리스크를 기업 이미지에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폭스콘 근로자 자살 사건. 2010년 중국 심천 폭스콘 공장에서 연이은 근로자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무, 군사식 관리체계, 낮은 임금 등 복합적 요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폭스콘의 사내 조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심리적 문제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사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조사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독립적 외부조사위원회 구성도 거부되었다. 조사보고 내용은 간략화되거나 축소 발표되었고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이 확산되었다. NGO와 국제사회는 폭스콘뿐 아니라 애플 등 주요 고객사까지 비판 대상으로 삼았고 공급망 인권 문제는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의 지속적 감시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ESG 평가에서는 사회S 부문 인권 점수가 급락하고 거버넌스지 부문에서도 내부 통제와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종합 분석. 세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내부 조사의 독립성 부족, 정보 은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재라는 특징을 보인다. 도요타는 결함 보고 축소, 삼성전자는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폭스콘은 구조적 노동환경 조사 회피를 통해 단기적 평판 방어를 시도했으나 장기적으로는 ESG 평가와 기업 신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 특히 거버넌스지 부문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부실, 사회S 부문에서 인권과 안전 문제, 미흡이 부각되면서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 신뢰는 약화되고 재무 리스크가 증대되며 ESG 평가 하락, 투자시장 불신 증가, 규제 강화, 추가 평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세 기업의 사례는 사내 조사 시스템의 독립성, 투명성, 구조적 개선 의지가 ESG 평가와 장기적 기업 가치 유지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파트 4. 정보 신뢰성과 평가 악순환 중소기업 사례 상세 분석 2100자. 1. 5호전선 산업안전 은폐 사건. 2021년 5호전선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중소기업 내부조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다. 사망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내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와 언론 보도로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자 기업은 사후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평판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개편은 지연되었고 ESG 컨설팅 평가에서 거버넌스지와 사회S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졌으며 장기적으로 사업기회 축소와 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었다. 디유통 물류창고 화재 사건.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은 디유통의 안전관리, 미비와 사내 조사 부실이 중첩된 사례다.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음에도 초기 사내 조사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대피 통로 미비 건물, 구조적 취약성과 같은 근본 원인을 조사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태도는 언론 보도와 피해자, 유가족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고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었다.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했고 기업은 법적 분쟁과 벌금 보상 문제에 직면했다. ESG 평가에서는 안전과 인권 보호 미흡이 사회S 부문 점수 하락으로 내부 리스크 관리 실패가 거버넌스지 점수 하락으로 반영되었다. 3. 지전자 하청업체 성희롱 은폐 사건. 지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성희롱 사건은 사내조사 부재와 인사 시스템의 미흡이 문제를 심화시킨 사례다. 피해자가 인사부서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는 가동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내부에서 묵살되었다.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 처벌이 지연되었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단체의 항의와 정부의 조사가 착수되면서 지전자의 평판은 급락했다. ESG 평가에서는 사회S 부문 인권보호 점수와 거버넌스지 부문 내부 통제 점수가 동반 하락하였다. 사건은 성희롱과 같은 민감 사안에서 사내 조사의 신속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ESG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합 분석. 중소기업 사례 3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사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결여,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 의지 부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미흡이다. 우호전선은 사고보고 지연과 책임 회피로, 뒤유통은 구조적 안전 문제, 은폐로 지전자는 인권 문제를 방치한 채 사건을 무마하려다 장기적 평판 손실을 자초했다. 이러한 사례는 중소기업에서도 사내조사 부실이 ESG 평가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SG 평가 하락은 투자자 신뢰 저하와 재무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규제기관의 감시 강화와 추가적인 평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특히 거버넌스지 부문에서는 내부 통제 실패와 윤리경영 결여가, 사회S 부문에서는 인권안전 리스크가 부각된다. 결국 사내조사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와 구조적 개선은 단순히 사건 대응 차원을 넘어 ESG 경영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기업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파트 4. 정보 신뢰성과 평가 악순환 스타트업 사례 상세 분석 2100자 1. 우버유버 성희롱 은폐 스캔들. 2017년 전 직원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우버의 성희롱 사건은 스타트업 내부 조사 부실이 ESG 평가 악순환을 촉발한 대표적 사례다. 사건 초기에 HR 부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가해자와 관련된 부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독립적 조사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만 조사가 제한되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우버는 조직 개편과 CEO 교체, IPO 일정 지연이라는 구조적 충격을 받았다. ESG 평가기관은 거버넌스지 영역에서 내부 통제 부실과 경영, 투명성 결여를, 사회S 영역에서 인권 노동권 보호 실패를 지적하며 투자자 신뢰도가 하락했다. 위워크 WWRK 조직 문화 이슈. 위워크는 창업자의 권위적 조직 문화와 음주 파티, 차별적 발언 등 독특한 기업 문화로 유명했으나 이러한 문화는 내부 조사 부실과 결합하여 ESG 리스크로 전환되었다.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반복되었음에도 사내 조사팀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규명하지 않았고 일부 조사 결과는 경영진에 의해 묵살되었다. 결과적으로 IPO가 무산되었으며 ESG 비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이는 투자 유치 실패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ESG 평가에서는 거버넌스지와 사회S 점수 동반 하락이 발생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경영진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독립적 내부조사 체계가 미비할 경우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3. 오후 스타트업 성희롱 고발자 해고 사건. 오후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보복성 해고로 이어진 심각한 내부 통제 실패 사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인사부서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으나 조사는 착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이 언론과 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고 사회적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었다. 여성단체의 항의와 정부 조사가 이어졌으며 기업의 평판은 급격히 하락했다. ESG 평가에서는 사회S 영역에서 인권보호, 미흡과 차별적 인사관리가, 거버넌스지 영역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실패가 직접적 감점 사유로 작용했다. 종합분석. 스타트업 사례 3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사내조사의 독립성 결여와 투명성 부족, 조사 결과의 비공개 및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이다. 우버는 HR 부서의 편향적 대응과 경영진 중심의 조사 구조로, 위워크는 창업자 주도의 조직 문화와 내부조사 무력화로, 오후 스타트업은 피해자 보호 실패와 보복성 인사로 장기적 평판 하락을 자초했다. 이러한 부실한 사내조사는 ESG 평가 하락으로 직결된다. 거버넌스지 영역에서는 내부 통제 부재와 윤리경영 훼손이, 사회S 영역에서는 인권 및 이해관계자 신뢰 저하가 지적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 의존도가 높아
ESG 평판이 투자자 의사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므로 부정적 사건은 자본 조달의 어려움, IPO 지연, 장기적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고 독립적인 사내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ESG 리스크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평판 회복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결론 맨 끝. 부실한 사내조사는 ESG 평가 하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 투명성 결여, 책임 회피는 거버넌스지 영역에서 내부 통제 부실, 경영, 투명성 저하, 윤리 경영 훼손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 미흡, 이해관계자 소통 부재, 문제 해결 지연은 사회S 영역에서 인권,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점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는 단순한 점수 하락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 신뢰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사내조사는 ESG 경영의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조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ESG 리스크는 확산되고 브랜드 가치, 투자자 신뢰, 자본 조달 환경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는 지속 가능 경영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유지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사내조사는 단기적 문제 해결을 넘어 ESG 경영과 지속 가능성 확보의 전략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